현재 시점에서의 리플코인은요, 올해 1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4,000원 후반선부터 내려오는 하방 추세,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견고하게 지지선 형성한 단단한 3,000원 구간, 여기까지의 삼각수렴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3,000원과 수렴되는 구간이 마침 4월 초인데요. 이때 하필이면은 트럼프의 대규모 상호 관세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 그 전에 해당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N자형 상승 패턴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 급등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역시 강력한 한방 이슈겠죠. 가장 급한 거는 SEC 측과의 소송 리스크가 빠르게 해소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장대 양봉과 함께 급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XRP에 대한 전략 비축 자산과 관련된 후속 이슈라거나 아니면 XRP 현물 ETF 승인과 관련된 이슈들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께서 조금은 강력한 표현이지만 뜻만 놓고 봤을 때는 좋은 뜻의 의미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순화해가지고 내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0원, 3,200원 횡보할 때는 매수 안 하다가 3,600원 오니까 매수에 대해서 물어볼까,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코인 시장에서 리플을 얼마만큼 잘 활용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리플 이슈 내용 설명드리면서 리플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셔야 되는지 이에 따른 설명까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평소에 궁금하셨거나 말씀해주고 싶으신 내용들 댓글 통해서 적어주시면 이렇게 영상 통해서 답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SEC에 제출된 한 제안서에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채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XRP가 국가 간의 금융거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관련 분석 보고서가 발표가 됐고요. XRP가 기존 국제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통해서 미국 내부 은행들이 외국 환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해외 예치 환거래은행에서 2,100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안서에서 스위프트 시스템을 XRP 기반으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 향후 10년간 724조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스위프트가 현재 글로벌 금융거래의 표준이지만 느린 속도 그리고 높은 수수료가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XRP 같은 경우는 ODL 솔루션을 활용을 하면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주장이 이번에 제안서로서 미국 SEC에 제출이 된 상황입니다. 특히 XRP의 글로벌 유동성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면요, 미국 연준의 지침을 따를 수 있으면서도 신속한 실행 자체가 가능하다, 이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부각이 받고 있고, 결국 XRP의 결제 네트워크가 미국 금융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이전 영상 통해서 심층적으로 다뤄드린 바가 있었죠. 바로 리플과 미국 연준의 밀착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결론적으로 공식적인 파트너십이라거나 협력 관계를 맺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 연준이 예전부터 추진하고 있었던 디지털 화폐랑 간접적인 연관 가능성이 있고요. 연준의 패드 나우라는 실시간 결제 시스템 목표,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능이 XRP와 24시간 365일 실시간 결제라는 점이 비슷하고, 마찬가지로 저렴한 비용의 송금 처리 목표로서 설계가 됐다라는 점, 미국 내부 기존 은행 시스템과 연결이 되면서 금융 인프라와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유사하기 때문에 XRP의 기반 기술로서 참고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결정적인 차이점은요, 패드나우는 미국 내부 결제 시스템이고요. 반면에 XRP 같은 경우는 국경 간 송금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패드나우를 사용하는 은행들이 해외 송금할 때 XRP를 보조적인 국제 송금 솔루션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XRP뿐만 아니라 주요 알트코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SEC 제안서에 포함이 된 상황인데요. 솔라나는 정부의 데이터베이스, 투표 메커니즘으로서 포함이 됐고요. 에이다는 정보 서비스의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 그리고 인프라 관리에 적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함이 됐습니다. 결국에 XRP뿐만 아니라 솔라나, 에이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래가 유망한 코인이다, 이런 것들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경우에 단순하게 XRP의 모든 자산을 투자하는 형식보다는요, 분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 합리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으로서 리스크 관리와 동시에 반드시 업비트 현물 매매로서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절대로 선물 투자하시면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청산당하면서 손실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존 전통금융 그리고 행정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서 전환하는 데 있어가지고 비트코인, 리플, 솔라나, 에이다 여러가지 암호화폐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거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수익 보고자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는 점, 천천히 모아나가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투자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얘기가 나온 김에 솔라나 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번에 논란 자체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밈코인 사기 논란이 솔라나 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역할을 했고요. 이에 따른 가격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가격 자체가 가장 지지부진하면서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고점 대비했을 때 무려 62.5%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 리브라가 상장 이후에 내부자 거래 의혹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자들이 순식간에 90%가량의 손실을 본 상황인데요. 리브라 사태에 대한 타격이 아직까지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 솔라나 네트워크 활성 주소 숫자가 작년 11월에 1850만 개였어요. 그런데 현재 시점 840만 개 정도로서 실제로 55% 정도가 급감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채널 차원에서 보는 관점은요. 솔라나 코인 역시 리플 못지않게 향후 상승 가능성이 높은 코인 중에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급락했을 때 저렴한 가격일수록 비중 조절, 분할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XRP가 실질적으로 국가 간의 금융거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까지에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채택하는 것조차도 갑론을박이 상당한 상황인데 XRP가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다? 상당한 제도적인 조정 그리고 법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게다가 아직까지 SEC와 리플 간의 소송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XRP가 전면적으로 도입되기 위한 첫 번째 걸음마 SEC와의 소송 리스크 해소가 가장 우선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긍정적인 점은 올해 안에 소송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곡차곡 중장기 상승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 이런 제한 자체가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호재성 이슈로 볼 수가 있겠죠. 향후에 XRP가 미국 금융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른 XRP가 글로벌 유동성을 공급하는 결제 네트워크로 자리만 잡게 된다면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제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에 따른 XRP의 엄청난 가치 성장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영상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구독자분께서 3,000원에서 3,200원 횡보할 때는 매수 안 하다가 3,600원 오니까 매수에 대해서 물어볼까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어느 시점부터는 투자 심리를 정말 잘 잡으셔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고요. 시장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은 투자 매매에 대한 실력 그리고 투자 심리 컨트롤이라든지 스스로 레벨업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지금 수년 동안 이번에 다시 시작하신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다시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몇 년간 코인 투자를 하셨던 분들 대부분의 분들께서 오늘만 투자 매매를 하고 그만두실 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아쉬웠던 매매에 대한 후회 그리고 습관 같은 것들은 조금씩이라도 고쳐나가면서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부를 하거나 타점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으로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1년 전, 수개월 전 일도 아닙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리플이 5,000원 부근까지 고점을 찍고 내려와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최고점은 아니더라도 적당한 고점에 분할 매도라도 조금 해놓을 걸 혹은 수익 실현 좀 해놓을 걸 아쉬움이 크셨을 거예요. 일찍부터 저희 채널을 접하시면서 리플 평단가 700원, 1,000원 밑에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평단가 자체가 저 밑에 있기 때문에 그냥 묻어둬야지 계속 매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평균 단가가 3,000원이었는데 3,000원에서 5,000원 갔다가 다시 3,000원으로 내려온 경우에는 그 아쉬움 자체가 너무나도 클 거라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리플이 2,000원 후반 라인까지도 하락을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걱정으로 인해 가지고 더 떨어질까봐 손절을 하셨다라거나 아니면 바닥 구간에 매도를 하고 나서 괜히 팔았나 더 보유하고 있을 걸 그랬나 이렇게 후회하신 분들도 충분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상승하는 걸 보면은 당연히 아쉬움이 크고 후회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는 있어요. 이런 것들을 거기서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손절이나 손실은 있을 수 있어도 이런 것들을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경험치로서 스스로 챙겨 놓으셔야지 그 다음 투자 매매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단기 하락대 2,000원 후반, 3,000원 초반대에서 너무나도 시장이 공포장세이고 흔들리고 더 하락하는 거 아니냐 걱정으로 인해 가지고 분할 매수나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의 타점에 대해서 놓쳐버리고 이번에 단기 반등 나오고 3,500원, 600원 라인에서 꼭대기 저점에 진입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강조를 도움드렸었지만요. 투자 시장은 내가 하고 싶은 방향 그리고 내가 마음이 편한 방향으로 가려고만 하면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심리가 당연히 올라가면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매수하게 되고 하락하면 더 하락할 거라 생각에 매도를 하게 되죠. 이 심리대로 운영하면은 전부 다 수익이 나오겠지만요. 절대로 투자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락할 확률이 오히려 높고요. 매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합리적일 것이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끝도 없이 어렵겠지만 반대로 조금만, 아주 조금만 내려놓고 매매를 해보시길 바래요. 오늘 못 산다라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리플코인 지금 여기서 올라가면은 이제 매수 못하는 거 아닌가? 어차피 지금 매수 못해도 매수할 타점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여기서 하락 안 하고 끝까지 쭉 올라가는 거 아닌가?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수익 구간에서 분할 수익 실현을 하더라도 다시 매수할 타점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너무 쭉 올라간다, 쭉 떨어진다, 이렇게 극과 극의 1 또는 100의 생각보다는 중간 부근 30에서 70에서 잘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매매 습관을 반드시 운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 채널 차원에서도 실시간 커뮤니티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